어제 떡을 재사용하고 있는 식품업체에 대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떡으로 떡을 만들어 판매하는 식인데 이 과정에서 유통기한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강릉선 KTX가 개통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발생한 탈선 사고로 안전성 강화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에서만 50여 건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원주 공공하수 처리장의 에너지 자립화 사업이 유엔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등록돼 탄소 배출권을 확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어제 떡을 재사용하고 있는 식품업체에 대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게 비단 한 업체만의 문제일까요? 떡으로 떡을 만들어 판매하는 식인데 이 과정에서 유통기한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하얀 찹쌀가루만 있어야 할 떡시루에 완성된 떡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꿀떡과 쑥떡, 그리고 가래떡까지 팔다가 반품된 떡들도 포장을 뜯지 않은 채 쌓여 있는 상황. 업주는 모두 전날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제 지금 떡 만든 거라고. 이게 어제 만든 거라고요? 네. 어제 만든 걸 이렇게 이게 냉동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재사용해도 문제는 없을까? 완성된 떡은 상온에 보관할 경우 유통기한이 단 하루입니다. 오늘 만들어 팔지 못하면 다음 날에는 무조건 폐기해야 합니다. 남은 떡을 다른 찹쌀가루와 섞어 새로운 떡을 만든다고 해도 유통기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를 납품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판매하는 꼴이며 매일 반복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떡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료는 다 표시해야 되는데 표시사항을 다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사항 위반으로 적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는 떡 재고 발생에 따른 손해를 덜 수 있고 재사용으로 재료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떡으로 떡을 만드는 재사용, 유통기한을 철저히 무시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불량식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도로 위 보복운전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3년 전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보복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됐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앞서가는 차에 바짝 따라붙는 차량. 앞지르기를 하려다 실패하자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하더니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입니다. 상대 차량은 이를 피해 다른 길로 가보지만 이내 따라와 앞을 막아섭니다. 제 차를 막고 그다음에 내린 다음에 저한테 막 삿대질을 하고 그러면서 제 차문을 또 강제로 열고 그러면서 주먹질을 하려니까 제가 또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고속도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에 길을 내어주지 않자 추월한 뒤 아예 도로 위에 차를 세워버립니다. 신고를 하려고 번호판을 보기 위해 따라가자 차를 세우고 도로로 나와 위협합니다. 지난 2015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복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입건 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사례는 50여 건에 이릅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특히 원주에서 발생한 보복운전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사고 위험이 크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화가 나더라도 2초만 다 이상하게 해서 양보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을 받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건설한 강릉선 KTX가 개통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서울 강릉 간 가장 빠른 이동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최근 발생한 탈선 사고로 안전성에 대한 신뢰 회복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강릉선 KTX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2일 개통됐습니다. 서울 강릉 간 소요 시간을 2시간 안으로 줄이면서 이젠 대표 교통수단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이용객은 465만 명, 하루 평균 13,0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4,135회를 운행해 106만여 명의 선수단과 관람객을 수송해 올림픽 성공 개최에 한몫했습니다.
강릉선 KTX 명칭은 지난 4월부터 쓰였습니다. 개통 초기에는 서울 강릉 KTX, 경강선 KTX 등으로 불리다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새 이름을 찾았습니다. 강릉과 평창, 진부, 만종, 상봉역 가운데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은 하루 평균 승차 인원이 4,486명인 강릉역으로 35%를 차지합니다. 강릉역 이용객은 무궁화호가 다닐 때보다 4배나 규모가 커졌습니다. 10여 분 거리에 위치한 안목해변 커피거리와 중앙시장 월화거리는 필수 관광 코스가 됐습니다. So my friends want to come and visit here, so we went to beach and many restaurants. 시간적으로나 뭐 이런 좀 편리한 부분이 있어서 또 하루 1일 여행으로는 KTX가 좀 좋을 것 같아서. KTX가 개통된 뒤 강릉을 찾은 관광객은 1,56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00만 명이 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KTX 개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서울역으로의 시종착역 일원화와 서울 강릉 간 직통 노선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역으로 일원화되면은 양쪽 역 다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이 많아지는 거죠. 편리해지는 거고, 편리해지면은 고객이 많아지는 거고. 한편 지난 8일 강릉시 운산동에서 탈선 사고가 나면서 안전을 강화해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명태자원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들어 고성 지역에서 하루에 수천 마리씩 명태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류해온 어린 명태가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닌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산물 경매로 분주한 고성군의 한 항구. 구두 여기저기에 수백 마리의 명태가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오전에만 이 항포구에서 잡힌 명태 수만 1000여 마리가 넘습니다. 잡힌 명태는 30cm 안팎의 2, 3년생으로 성숙한 명태가 되려면 1, 2년은 더 커야 합니다. 완전히 자라지 못한 명태가 며칠 사이 하루에 수천 마리씩 잡히고 있습니다. 3,000미 정도? 1톤 정도? 3일 해갖고 한 1톤 정도 지금 포획 괜찮습니다. 작년엔 거의 안 나고. 네, 작년에는 거의 없어요. 어민들은 2015년부터 고성 앞바다에 방류한 30만 마리의 어린 명태가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러시아에서 뭐 그쪽 지역에서 다 잡기 때문에 안 내려와요, 여기까지. 이거는 우리 여기서 시어 갖다 뿌린 거예요. 최근 잡힌 명태의 나이가 방류 기간과 비슷해 같은 개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한꺼번에 산채로 잡힌 명태 수백 마리가 자연산인 것으로 밝혀져 확신하기는 이릅니다. 문헌상으로 봤을 때 30cm 이상 되려면 한 3년 정도 가까이는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신중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그게 방류된 개체라고 얘기하기도 좀 섣불리 얘기하기도 애매모호하고. 자취를 감춘 명태가 대량으로 잡히기 시작한 만큼 이제는 방류한 명태 자원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원주 공공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이 유엔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등록돼 탄소 배출권을 확보했습니다. 원주시는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를 모아 하수 슬러지를 건조하는 데 연료로 사용하는 에너지 자립화 사업이 이번에 유엔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등록으로 오는 2021년부터 2035년까지 연간 9억여 원, 15년 동안 135억 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원주시가 추진한 한중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가 오늘 만종초등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